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됨으로써 깨어진 징크스. 오늘은 이런 약간의 주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자, 민주당 정권이 20년은 가야 한다. 뭘 이렇게 할만하니까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서 20년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보면 100년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인 수준의 얘기를 이해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일종의 그 정치적 대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야, 정권 안 뺏기려고 하는 모양이다. 저 부정선거들도 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던 그 정권 10년 주기설. 그게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한 게 결국 정권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10년 했더니 다음 정권이 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놓은 걸 다 망가뜨리더라. 뭐 이런 주장인데 그걸 우선 깨뜨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그러니까 1987년 이후만 따지면요. 왜냐면 전두환 정부는 뭐 정상적으로 출범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1987년에 직선제가 된 이후에 출범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10년을 했었죠. 그리고서 사실은 그때도 그 IMF라는 사태만 없었으면 아마 정권 있었더라도 정권 교체가 과연 됐을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관측이 있습니다. 뭐 DJP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의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의 여권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에 DJ가 당선될 수 있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확인된 정설이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안 됐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주기설을 따르자면 그때 DJ가 근데 그때도 지금 윤석열 그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DJ 초반에 여소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DJ가 상당히 뭐 꾀를 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진보 정권이라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에 정말 보수 인사인 강인덕 씨를 임명하는 등 여러 가지의 제스처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두 번의 그 진보 정부를 거쳤는데 그리고서 바로 또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해서 또 10년간 보수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저것도 10년은 갈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뭐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전국 선거에서 4연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생불능의 그런 상태였다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 국민의힘 진영으로서는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조국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일종의 대릴 사위를 얻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지원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룬.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끝내게 했다. 이게 이제 10년 주기설을 마감시켰다. 이것도 10년 주기설의 징크스를 깼다. 뭐 이런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원로들이 오늘 이제 이렇게 진보 정부가 5년 만에 마감하게 된 배경,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것이 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리주의 강경파에 끌려가면 망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원리적 강경 세력에 이끌려서 책임 있는 선거는 공천 안 한다고 한 것도 다 당원들이 바꿔서 하고 이게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위성 정당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당 지도부도 그 사람들 등살에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오선 이상민 의원, 민주당이죠 역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4.7 보선 때 국민들의 호된 꾸지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하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관습을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다.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남 탓하는 거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리주의 강경파의 일종의 배후죠. 김어준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크게 안 흔들릴까요, 과연? 당장 조금 후에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대선 패배라는 어마어마한 그것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보는데 김어준 씨는 또 이런 원리주의 강경파의 그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그 평론이라고 보고요. 자, 이 다음에 또 하나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법대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97년에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회창 후보를 물론 겨냥한 거죠. 뭐 똑같이 서울법대 출신이긴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는 상상력의 영역이다. 무슨 얘기냐면 안 될 것 같더라도 그것을 일단 국민들한테 호감 있게 호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직업 정치인들은 합니다. 왜 그러냐? 아, 그게 꼭 될 거라고. 아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긴 뭐 서울법대 출신은 아니지만 직업 정치인입니다. 직업 정치인이 자, 기본소득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 연. 그게 될 것 같아서 했다고 보십니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그것들을 다 뭐 만약에 실천한다고 하면 연간 30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산 600조 원 조금 넘죠? 올해 예산이.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금 대통령 공약에다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소득까지 만약 진짜로 한다?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빚을 좀 낸다? 우리나라 빚 산출 방식은 다른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감안할 때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웠죠. 그러나 직업 정치인들은 그걸 합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다리를 놔드리겠다 그랬더니 강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강도 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직업 정치인들의 정치적 상상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법을 공부했지만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워낙 일찌감치부터 변호사를 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치적 상상력을 함양한 겁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그게 약하다. 이걸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국회의원도 하고 본인도 일찌감치 변호사 생활하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렇듯이 이 법조인 출신 특히 그중에서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법대 출신들은 그거에 약하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출마하고 뭐 정치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윤석열의 정치적 리스크라는 걸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인재 필패했죠. 서울법대 출신. 이회창 2번씩이나 실패했고 2007년에도 또 나왔다가 3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낙연, 최재형은 뭐 서울 종로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건 국회의원이고요. 이제 여기도 차근차근 지금 뭔가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국회의원도 하고 제주지사도 했죠. 근데 여기도 경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선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옛날에 황태자, 60의 황태자라고 하는 박철원 전 정무장관, 다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노렸지만 중간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뭐 이제 대통령 그 후보 그 투표에서 실패하거나
뭐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온 게 서울법대 필패론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이번에 깼다 하는 게 또 하나의 징크스를 깼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영선, 국회의원 영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뭐 그 이제 역사적으로 다 쿠데타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영선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것도 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의회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영선은커녕 국회의원 출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13대부터 그러니까 1987년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합치면 적어도 모두 국회의원직을 최소 한 차례 이상 했고요. 내지는 당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이것도 영선이 대통령이 된 최초의 케이스다. 그러면 영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징크스를 또 깬 것이 된다. 이런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검찰 행정에 대한 경험만 있죠.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사실 거의 지명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 지명은 이미 신군부가 등장할 때부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대권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체육청소년부 장관이라든가 당대표라든가 내무장관이라든가 이런 걸 쭉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대권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라는 자기의 동기지만 육사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권 수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반 행정 경험을 많이 시키고 정치 경험도 시켰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거를 다 건너뛰어서 바로 영선이 대통령이 되고 일반 행정 경험이 없으면서 대통령이 된, 물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죠. 무능하다는 둥,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능, 유능이 판정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법무행정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그 공격 프레임 자체가 저는 먹히지 않았다고는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행정, 법무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 경험은 없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없다라는 징크스도 또 깬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법무행정에 대한 경험,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권력에 대한 저항.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 국민들도 그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게 이제 바로 2012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2013년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항명 파동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 좌천을 당합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제 양정철,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2016년 총선에 출마하라 그러면서 대구고검에 좌천가 있는 윤석열, 당시 대구고검 검사를 접촉을 해서 정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았지요. 그때 뛰어들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뛰어들었으면 민주당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죠. 그 사건에 그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또 한 차례 본인이 주목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대권 주자가 된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당시 본인의 어찌 보면 상관격인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면서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탄압을 받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등장하면서 1년 동안 어마어마한 탄압을 견뎌가면서 본인이 대권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배경 자체는 정치적 배경이지만 실제 본인은 정치 경험은 없는 거죠. 이런 점도 매우 특이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이 대권에 도전한 사례 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죠. 2007년에 이때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상당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2012년 안철수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권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후보한테 양보하고 말았죠. 이것도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했다. 그것도 검찰총장에서 검찰총장을 던진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것도 초단기 속성 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또 뭐 최초의 검찰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무슨 출신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런 온갖 징크스를 윤석열 당선인이 깰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냐? 이건 역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 이것이 결국 정권 교체 여론을 50% 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 심상정 후보가 이러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오는 후보들은 다 메이드 인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줬다 이거죠. 윤석열, 이재명 다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었던 정말 기초적인 자양분이 됐던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본다면 이번에 그 영선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바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1년 만에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권에서 운이 되던 여러 가지의 징크스가 한꺼번에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